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새벽 2시.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끄지 않은 TV에 무미건조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내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걱정 섞인 문자를 대여섯 통은 보냈을 테지만 이제 진우에게 남은 것은 서늘한 예감뿐이었다. 15년이라는 결혼 생활은 신뢰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린 줄 알았으나 최근 그 성벽의 틈새로 습한 곰팡이 냄새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도어락의 전자음이 정적을 깼다. 띠리릭 마이너스 신경질적인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진한 와인 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인 악취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는 것조차 버거운지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안 자고 있었어? 초점이 풀린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평소 그녀답지 않게 짧은 검은색 펜슬 스커트. 수지는 진우의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직행했다. 곧이어 들려오는 샤워기 물소리. 진우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거실 바닥에 허물처럼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집어들었다. 평소처럼 세탁기에 넣으려던 그 순간 진우의 손끝에 닿는 이질적인 촉감이 있었다. 치마 뒷부분 허벅지 근처에 묻은 희고 걸쭉한 얼룩. 진우의 사고가 정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술자리에서의 실수로 묻을 수 있는 소스가 아니었다. 남자의 본능이 뇌척 수액을 타고 강렬한 경고음을 울렸다. 코를 가까이 대자 비릿한 단백질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누군가의 배설물이 아내의 옷 위에서 승전보처럼 빛나고 있었다. 심장이 늑골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당장 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묻고 싶었다. 이게 대체 뭐냐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진우는 40대의 가장이었다. 충동적인 분노가 가져올 파멸을 그는 이미 사회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학습해왔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그녀는 발뺌할 것이고 증거는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갈 것이다. 진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치욕스러운 얼룩을 근접 촬영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지퍼백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를 마치 맹독을 가진 짐승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담아 서재 깊숙한 금고 안에 숨겼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대로 기어 들어갔다. 젖은 머리에서 풍기는 샴푸 향기가 역겨웠다. 진우는 침대 맡에 앉아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옆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내 20대와 30대를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고작 이런 비릿한 얼룩 하나에 무너지는 것인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진우는 이른 아침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눈먼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그는 출근길에 강남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 위치한 민간 조사 기업을 찾았다. 간판도 제대로 없는 그곳의 문을 열자 담배 냄새 찌든 공기가 그를 반겼다. 탐정 강석은 진우가 내민 사진을 보더니 눈썹을 까딱였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어제 상황인가요? 네.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강석은 익숙하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밀어내며 말했다. 증거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은 냉정하거든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영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야외에서의 흔적이라면 상대 남자가 꽤 대담하거나 아니면 장소가 아주 은밀하다는 뜻이죠. 시작할까요? 진우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거액의 착수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아깝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아줄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시킬 수 있게. 사무실을 나오는 진우의 머리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여전히 그 새벽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연극은 시작되었다. 수지는 여느 때처럼 친절한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외출할 것이고 진우는 그 뒤에서 그녀가 스스로 판 함정을 지켜볼 것이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차가운 복수심으로 화해가는 순간 진우는 처음으로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띄웠다. 그것은 사랑이 끝난 자리에 피어난 지독한 증오의 꽃이었다. 진우의 일상은 기괴한 이분법으로 나뉘었다. 낮에는 평범한 대기업 팀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부하 직원들을 독려했지만 퇴근 후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연기자가 되었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했다. 그녀가 정성스레 차려낸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마다 진우는 금고 속에 숨겨둔 그 치마의 비릿한 냄새가 콧등을 스치는 환각에 시달렸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수진이 찌개 두부를 진우의 앞접시에 덜어주며 물었다. 그 다정한 손길. 저 손이 어젯밤 누구의 몸을 더듬었을지 상상하자 위장이 뒤틀렸다. 진우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삼키며 입꼬리를 올렸다. 응, 연말이라 프로젝트가 좀 몰리네. 당신도 요즘 외출이 잦던데 피곤하진 않고? 응, 그냥 친구들 좀 만나고 운동 다니는 거지 뭐. 나라도 활기차게 있어야 당신 기운 나지. 수진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추호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진우는 깨달았다. 배신보다 무서운 것은 저 태연함이라는 것을. 그 시각 탐정 강석은 수진의 뒤를 밟고 있었다. 강석은 베테랑이었다. 그는 수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차에 초소형 GPS를 부착했고 그녀가 자주 가는 브런치 카페와 요가 센터 근처에서 잠복했다. 진우의 휴대폰으로 강석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은 며칠 뒤 오후였다. 타깃 이동 시작. 오늘은 평소보다 차림새가 화려합니다. 목적지는 시외 외곽 쪽입니다. 진우는 회의실 구석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강석의 추적은 치밀했다. 수진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경기도 인근의 한적한 유원지 근처 산길로 접어들었다. 평일 오후 등산객조차 뜸한 그곳에서 수진은 낯선 검은색 SUV 옆에 차를 세웠다. 강석은 멀리 떨어진 덤불 뒤에서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고정했다. SUV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탄탄한 체구에 세련된 옷차림, 얼핏 보기에도 진우와는 다른 종류의 매끄러움을 가진 사내였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남자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은 채 격렬하게 입을 맞췄다. 강석의 셔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찰칵찰칵. 무음 셔터 속에서도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다. 두 사람은 남자의 차에 올라타더니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강석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야외라. 보통 대담한 게 아니구먼. 강석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한참 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흐트러진 옷무새를 정리하며 산책로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닌 아는 사람만 아는 은밀한 샛길이었다. 수지는 남자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진우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금지된 욕망이 빚어낸 생경한 표정이었다. 남자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수지는 자지러지듯 웃으며 그의 가슴을 툭 쳤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막 시작한 연인들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강석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사진들을 확인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심장을 날카로운 메스로 긋는 것 같았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귀를 막고 싶었다. 40대의 남성에게 배신이란 단순히 마음이 떠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일구어온 삶의 기반,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설계가 통째로 무너지는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엎어버렸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리자 강석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왔다. 현재 산길 공터. 두 사람 차 밖에서 노출된 상태로 밀회 중. 체증 완료했습니다.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강석이 보낸 짧은 영상 클립을 재생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숲속 수지는 남자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치마는 이미 허리 위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다. 수지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남자의 목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루함,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의 허망함에 대한 조소였다. 잠시 후 진우는 눈을 떴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더 이상의 눈물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단단하고 서늘한 이성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다. 강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자의 신원 파악은 됐나요? 네, 인근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혼 경력이 있더군요. 추가적인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움직일 차례군요. 진우는 휴대폰을 끄고 차 열쇠를 챙겼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선명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복수라는 이름에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계획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마트에 들러 고급 와인 한 병을 샀다.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였다. 배신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마지막 환상을 가장 화려하게 깨트려 주기 위한 소품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금 귀가한 듯 샤워 가운을 걸친 수진이 촉촉한 머리칼을 털며 나왔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채 지워지지 않은 붉은 반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진우는 그것을 보면서도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여보. 내가 좋은 와인 하나 사왔는데 같이 한잔할까?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어머, 웬일이야? 너무 좋지. 진우는 와인 잔을 꺼내며 속으로 읊조렸다. 그래, 마음껏 웃어도. 내일이면 그 웃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비명이 될 테니까. 와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웠다. 루비빛 액체가 잔 속에서 물결치며 수진의 얼굴을 붉게 비췄다. 방금 전 숲속에서 낯선 남자의 거친 손길을 받아냈던 그 피부 위로 이제는 남편이 따라준 고급 와인이 스며들고 있었다. 진우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아내를 응시했다.
무표정한 그의 눈엔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여보, 오늘 와인 정말 맛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로맨틱해졌어? 수지는 기분이 좋은지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음미했다. 짧은 가운 사이로 드러난 매끄러운 다리. 진우는 그 다리가 불과 몇 시간 전 숲길의 흙바닥 위에서 어떤 각도로 꺾여 있었는지 탐정이 보낸 영상을 통해 이미 확인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그 불쾌감을 억눌렀다. 그냥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서. 당신도 밖으로 도느라 고생이 많고. 진우의 말 속에 뼈가 있었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수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진우가 자신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남편의 무능함을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요가 수업을 간다며 집을 나서자마자 진우는 강석과 접선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남자의 카페가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건물의 옥상이었다. 강석은 밤새 정리한 보고서와 USB를 건넸다. 상간남 이름은 최성재. 38세. 이 근처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 중인데 사실 여기저기 빚이 좀 많더군요. 의뢰인 아내분에게 접근한 것도 순수한 호감보다는 금전적인 목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아내분이 남자의 계좌로 몇 차례 고액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진호의 눈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을 그놈의 빚잔치에 보태줬다니. 40대 남자의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분노는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릴 뿐이었다. 최성재의 약점은 그게 답니까? 아니요,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있더군요. 중견기업 사주의 막내딸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카페는커녕 인생 자체가 끝장날 겁니다. 진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40년 넘게 세상을 살며 배운 가장 확실한 교훈은 가장 소중한 것을 쥐고 흔들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강 형사님,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직접 대면은 제가 합니다. 진호는 먼저 최성재의 카페를 찾았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 진우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잠시 후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매끄러운 얼굴의 남자가 직접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주문하신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최성재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최성재는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어젯밤 산길에서의 적나라한 영상 캡처본과 함께 그가 약혼녀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최성재 씨, 커피 맛이 좀 쓰군요. 당신 인생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당황하며 주변을 살피는 최성재의 눈동자는 이미 겁에 질린 쥐새끼와 다를 바 없었다. 이게 무슨... 내 아내랑 놀아난 대가는 생각보다 비쌀 겁니다. 당신 약혼녀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내 아내한테 뜯어낸 돈으로 그 집안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는 걸 알면 말이야. 최성재는 무릎을 꿇을듯이 몸을 굽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쪽 아내가 먼저 유혹한 겁니다. 비겁한 변명. 진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소로워 헛웃음이 났다. 저런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내준 아내가 불쌍하다 못해 경멸스러웠다. 진우는 최성재의 멱살을 잡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저녁 내 아내를 어제 그 장소로 불러내. 거기서 내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만약 토를 달거나 내 아내한테 연락하면 이 자료는 내장인 어른 되실 분 책상 위에 제일 먼저 올라갈 거다. 최성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차가운 시선을 남긴 채 카페를 빠져나왔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아내 수진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수진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다. 오늘 회식이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자. 수진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최성재로부터 보고 싶다. 어제 그곳에서 기다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테니까. 진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산길 공터에 수진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최성재의 SUV가 도착했다. 수진은 반갑게 차에서 내려 최성재에게 다가갔지만 남자의 반응은 어제와 딴판이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걱정스럽게 묻는 수진의 손을 최성재는 거칠게 뿌리쳤다. 야, 너 미쳤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게 생겼잖아. 남편이 다 알고 있다고. 수진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 씨가 어떻게? 내 치마에 묻은 것부터 사진까지 다 찍혔대. 너 같은 유부녀랑 노닥거리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단 말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더러운 년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최성재는 준비한 대사를 뱉어내듯 쏟아붓고는 수진을 바닥으로 밀쳐버렸다.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구는 수진. 그녀의 눈에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었던 내연남에게 버림받은 비참함이 소용돌이쳤다. 그때였다. 공터의 어둠 속에서 하이빔이 켜지며 수진의 눈을 멀게 했다. 진우의 차였다. 서서히 다가오는 차 전조등 사이로 진우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수진은 흑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들었다.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진우의 모습은 마치 심판의 날에 내려온 사신처럼 거대하고 차가워 보였다. 여보, 산책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상기슬게 울려 퍼졌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다. 15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정적 속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다. 하이빔의 강렬한 백색광이 수진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자신의 흐트러진 옷가지를 움켜쥐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달콤한 미러를 속삭이던 공간은 순식간에 지옥의 심판대로 변해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낙엽이 짓눌리는 소리가 수진의 귓가에는 거대한 해머 소리처럼 들렸다. 여보. 진우 씨. 이건 그러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40대의 우아함과 지성이 단번에 증발해버린 비참한 짐승의 신음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코앞에 멈춰 섰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그녀가 뿌린 익숙한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설명할 기회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수진아. 진우는 차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결혼 후 늘 여보 아니면 누구 엄마라고 불렀던 그였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수진은 자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찍었던 정액 묻은 치마 사진이 띄워져 있었다. 이게 시작이었지. 내가 집 안으로 그 더러운 흔적을 끌고 들어왔을 때 우리 15년은 이미 끝났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먼저.
아직도 남 탓을 하는군. 진우는 고개를 돌려 멀찍이 서서 떨고 있는 최성재를 바라보았다. 최성재는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자신의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공터를 빠져나갔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내연남의 차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탐닉했던 사랑의 실체가 고작 저런 비겁한 도망자였다니.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수진을 뒤로하고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집으로 와. 내 짐은 이미 거실에 다 내놨으니까. 진우는 미련 없이 차를 돌렸다. 백미러로 보이는 수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져 있었다. 집에 도착한 진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미 수진의 옷가지와 가방, 구두들이 커다란 이민용 가방 여러 개에 담겨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혼 협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상간남에 대한 소송 서류들. 40대 남자의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철저하게 서류와 숫자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매장이다. 1시간 뒤 수진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다. 무릎은 까져 피가 배어 나왔고 화장은 눈물과 먼지에 얼룩져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놓인 가방 더미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래? 우리가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팽개칠 수 있어? 진우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와 차갑게 대꾸했다. 단 한 번? 탐정이 찍어온 영상만 20개가 넘어. 숲속 차 안 호텔, 심지어 우리 집 근처 공원까지. 내가 즐겼던 그 실수들이 쌓여서 이 서류가 된 거야. 진우는 식탁 위에 서류를 던졌다. 재산 분할은 없다. 상간남 소송으로 내가 그놈한테 보낸 돈까지 다 받아낼 거야. 조용히 서명하고 나가면 부모님께는 성격 차이라고 말해주지. 하지만 거부하면 내 휴대폰에 있는 영상들, 내 친정 단톡방이랑 너희 학교 동창들한테 전부 전송될 거야. 선택해. 수지는 경악하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다정하고 묵묵하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자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냉혈한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다. 서류 위에 떨어지는 눈물이 종이를 적셨지만 진우의 마음엔 단 한 점의 동요도 읽지 않았다.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나고 수지는 제 손으로 가방을 끌며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15년의 세월이 단절되는 소리였다. 진우는 정적이 찾아온 거실에 홀로 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던 그날 새벽과 같은 소리였지만 지금의 정적은 그때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후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땄다. 칭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경쾌했다. 창밖으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40대 중반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지점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한 가짜들로부터 해방되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탐정 강석이었다. 상간남 약혼녀 측에 자료 전달 완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원 통보 나갈 겁니다. 카페 임대차 계약도 해지 단계라고 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긴 시간의 시작이었다.
진호는 베란다 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셨다. 차갑고 시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치마에서 비릿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의 거짓 웃음에 속아 넘어가며 안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맥주 한 모금을 크게 들이켰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알싸한 통증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군.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찢고 나오는 그 빛은 어제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렬했다. 진호는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40대 남자의 홀로서기, 그것은 비록 상처뿐인 영광일지라도 가장 정직한 시작이었다. 화려했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쫓겨나듯 집을 나선 지 어느덧 1년. 수진의 삶은 기괴할 정도로 빠르게 침전했다.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신상 가방을 논하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수진이 새로 잡은 거처는 보증금이 저렴한 어느 노후한 빌라촌의 원룸이었다.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쳤다. 15년 동안 진우가 제공했던 안온한 온실이 얼마나 거대한 특권이었는지 그녀는 뼈아픈 추위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수진의 아침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시작되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본 적 없는 40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에게 세상은 냉혹했다. 화려했던 외모는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빛을 잃었고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그늘이 깊게 패였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유통기한이 임박한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그녀를 파멸로 이끈 내연남 최성재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진우의 정교한 복수 덕분에 그는 약혼녀 집안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고 운영하던 카페는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들리는 말로는 사채까지 손을 대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수지는 가끔 그를 원망했지만 사실 더 원망스러운 것은 거울 속의 자신이었다. 가끔 술에 취해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다. 진호는 그녀의 인생에서 자신의 흔적을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 단호함이 수진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쓰고 밖으로 나갔다. 근처 식당에서 파트타임 서빙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한때는 손님으로 대접받던 그 장소에서 이제 그녀는 무거운 불판을 나르고 남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운다. 일을 하던 중 식당 TV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어느 경제 프로그램에 나온 진우였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강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업계의 전망을 논하고 있었다. 저 사람, 내 남편이었는데. 수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비웃듯 물었다. 뭐라고요? 저런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저 찬란한 태양 곁을 스스로 걸어 나와 시궁창으로 기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식탁을 닦는 행주가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다. 퇴근길 수지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다. 그것이 그녀가 하루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빌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에서 그녀는 발을 헛디뎠다. 무릎이 깨지고 검은색 스타킹이 찢어졌다. 찢어진 스타킹 사이로 보이는 상처. 문득 1년 전 그 산길 공터에서 진우의 하이빔 앞에 무릎 꿇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입었던 그 검은 치마, 비릿한 얼룩이 묻었던 그 옷은 아마 진우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인생 자체가 그 쓰레기 봉투 속에 담겨 버려진 기분이었다. 원룸으로 돌아온 수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주잔을 채웠다. 휴대폰 갤러리를 뒤적이다 보면 예전 여행지에서 진우와 찍은 사진들이 나온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전생의 기록처럼 낯설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후회는 늘 늦고 독처럼 몸에 퍼진다. 수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40대의 추락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만큼 빠르고 가혹했다. 한 번 바닥을 친 인생은 다시 튀어오를 탄력을 상실해버렸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하얗게 덮여가는데 그녀의 방 안은 여전히 곰팡이 냄새와 소주 향으로 눅눅했다. 수지는 찢어진 스타킹을 벗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그 따뜻했던 거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꿈에서조차 진우는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의 대가이자 스스로 선택한 낙원에서 쫓겨난 자가 감당해야 할 영원한 겨울이었다. 수진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먼지 쌓인 바닥에 작은 얼룩을 남겼다. 그날 밤 치마에 묻었던 얼룩보다 훨씬 더 지우기 힘든 영혼의 얼룩이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 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